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신경 끄는 법,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갓생 철학.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감정을 낭비하셨나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SNS 댓글 하나에 기분이 망가지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온종일 신경이 쓰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타인의 생각, 이미 벌어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누군가의 평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왜 이렇게 지쳤지? 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피로의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쏟아부은 감정 소모입니다. 오늘은 이 감정 낭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답을 내놓았던 그 지혜를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 말이죠. 스토아 철학이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이 상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입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질문만 제대로 던질 줄 알아도 여러분의 멘탈 관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은 생각, 판단, 욕망, 선택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반면 통제 밖에 있는 것은 타인의 행동, 평판, 결과, 운, 환경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하고,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려 하고, 모든 결과를 장담받으려 하고, 모든 관계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감정은 소모품이 됩니다. 끝없이 쓰이고 다 달아버리고 결국 지쳐버리는 거죠. 요즘 갓생 트렌드가 유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에너지, 집중력, 멘탈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갓생의 시작을 새벽 기상이나 루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갓생의 진짜 시작은 새벽 기상이 아니라 통제권 회수라고. 첫 번째 원칙, 통제 불가능한 것에 의견을 얹지 마라. 우리는 사건보다 해석에 지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답장을 안 했을 때 사실은 답장이 없다라는 정보 하나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야기를 붙입니다. 무시당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야? 관계가 틀어진 건가? 이 순간 감정은 폭주합니다. 불안, 분노, 자책, 걱정이 밀려옵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의 일로 괴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너의 판단으로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당장 지울 수 있다. 갓생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사실 위에 상상을 얹지 않는 것, 정보 위에 자존심을 얹지 않는 것, 상황 위에 피해의식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 여기까지만 두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는 스토리를 끊는 순간 감정 소모는 바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해보면 놀랍습니다. 탑장이 안 왔을 때 탑장이 안 왔네까지만 두고 무시당한 거야 라는 해석을 붙이지 않으면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사실로 남는 거죠. 두 번째 원칙, 통제 불가능한 것에서 목표를 빼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저 사람에게 인정받기, 결과 무조건 성공, 비판 안 받기, 관계 깨지지 않기. 여러분, 이 목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전부 타인의 선택과 외부 변수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노예의 목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니까요.
결과를 목표로 삼는 순간 내 기분은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비참하고 인정받으면 뿌듯하고 무시당하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감정 롤러코스터의 정체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목표를 이렇게 바꾸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행동하기, 인정받기가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기, 관계 유지가 아니라 존중하며 말하기, 불안 없애기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행동하기로요. 결과는 통제 바뀝니다. 하지만 태도는 통제 아닙니다. 갓생의 본질은 성취가 아니라 태도 일관성입니다. 오늘 집중했는가? 오늘 해야 할 행동을 했는가? 오늘 원칙을 배신하지 않았는가? 여기에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 감정 기복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평가받기를 목표로 삼으면 발표 전날 밤 불안에 시달리고 발표 당일 떨리고 발표 후 평가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고 평가가 안 좋으면 며칠 동안 우울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를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요? 준비를 다했다면 발표 직후부터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이게 통제권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원칙 통제 불가능한 것은 자연현상처럼 대하라. 우리는 비 오는 날 화내지 않습니다. 겨울이 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밤이 된다고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죠. 왜요? 그게 자연이니까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분노하고 타인의 선택에는 상처받고 예상 밖의 결과에는 무너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타인의 행동도 자연이다. 평판도 자연이다. 변수도 자연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본성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닙니다. 면역 선언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전제를 깔아두는 거죠. 그러면 상처가 아니라 현상이 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는 대신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태구나라고 관찰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걸 보고 아, 비가 오네라고 하듯이요. 갓생은 세상을 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내 기준에 맞춰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원칙 감정이 올라올 때 질문을 하나만 던져라.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댓글이 달렸을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불안한 뉴스가 떴을 때,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 순간에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게 내 통제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감정의 급제동 장치 같은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분류를 시작합니다. 이건 내 선택 영역인가? 환경 영역인가? 환경 영역이라면, 즉 통제 불가능한 거라면 전략은 하나뿐입니다. 최소 개입, 최대 분리. 생각 줄이기, 해석 끊기, 반복 재생 멈추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통제 영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행동은 무엇인가? 내 태도는 무엇인가? 내 기준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젝트 평가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이때 물어보는 거죠. 이미 나온 평가는 내 통제 안에 있나? 없습니다. 이미 나왔으니까요. 그럼 통제 안에 있는 건 뭘까요? 다음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할지,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할지, 지금 내 태도를 어떻게 유지할지. 이게 내 영역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은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죠. 하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칙 신경 끄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재배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통제 못하는 것에 신경 끄라는 말을 도망치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책임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합니다. 할 말은 합니다. 할 행동은 합니다.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붙잡지 않습니다. 반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갓생과 연결됩니다. 운동은 하되 몸무게 집착은 줄입니다. 공부는 하되 비교는 버립니다.
일은 하되 평가 중독은 끊습니다. 관계는 지키되 감정 구걸은 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역할을 연기하되 각본을 쓰려고 들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통제 게임이 아니라 역할 수행 게임이라는 겁니다. 배우는 자기 연기에만 집중하지 관객 반응을 통제하려 들지 않잖아요. 다른 배우의 연기를 바꾸려 하지도 않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역할, 내 행동, 내 태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신경 끄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에너지 재배치예요. 통제 불가능한 것에 쓰던 80%의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것에 100% 쏟는 거죠. 여섯 번째 원칙 결과표가 아니라 태도표를 써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못했지? 이 정도밖에 안 됐네. 또 망했네. 이 기준은 전부 결과 중심입니다. 얼마나 성취했는지, 얼마나 진척됐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그래서 하루가 항상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결과는 항상 기대에 못 미치니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인간이었는가? 열심히였는가? 정직했는가? 절제했는가?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하루를 보면 인생의 체감 난이도가 바뀝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은 평가 항목에서 빠지고 통제 가능한 것만 남습니다. 오늘 집중했는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내 원칙을 지켰는가?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같은 하루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했어도 나는 내 기준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줄고 집중은 늘고 자존감은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치가 외부 결과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최고의 멘탈 관리 문장 하나를 여러분께 남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밖의 일에는 평온하라. 이 문장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신경 끄는 법의 핵심이고 요즘 말하는 갓생의 철학적 정체입니다. 갓생은 더 많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삶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삶에서 나를 통제하는 삶으로 옮겨갈 때 감정은 소모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내 통제 안에 있나? 답이 아니오라면 생각을 끊고 내 영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매달려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온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단단할 수 있었구나. 그 순간부터 인생은 버티기가 아니라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통제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갓생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까지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갓생 철학에 관한 명언소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